7월 6일 캐나다는 독일을 골랐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한국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극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과 협상이 깨지면 그때 한화와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공짜로 들어둔 보험입니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댓글에 뭐라고 다셨는지 저는 압니다. 미련 두지 마라, 손 털어라, 다시는 상대하지 마라. 관련 영상마다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하나같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영상들은 전부 다른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한화가 2순위 예비 공급자로 남았으니 아직 기회가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댓글이 맞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여기저기서 150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 공식 수치는 최대 10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입니다. 배를 짓는 값만 따지면 20조에서 30조 사이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다만 숫자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이 100조라는 실제 숫자 위에서 불러갑니다. 이 계약서 뒤에는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세인트 마리, 알고마 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000명. 3월 23일자로 해고 통지가 발효됐습니다. 잠수함용 특수강 얘기가 나오는 그 나라에서요. 해밀턴에서 조선 훈련과정 등록을 기다리던 청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제, 캐나다 사양도면 앞에 앉아 2027년 말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한화오션 설계 엔지니어 1명.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캐나다는 왜 굳이 한국을 2순위로 남겨뒀을까요? 그 보험의 보험료는 지금 누가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보험 계속 부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7월 6일 헬리팩스에서 카니 총리가 발표한 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하는 순번표를 뽑아준 겁니다. 최종 계약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입니다. 앞으로 1년 반,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이름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같이 만든 212CD라는 배를 최대 12척 들여옵니다. 배를 짓는 값만 20조에서 30조, 30년 굴리는 비용까지 다 더하면 최대 100조입니다. 그런데 카니 총리는 그 자리에서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독일 TKMS와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덧붙였죠. 양쪽 배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다고요. 이 평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국 배가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해군의 기준선은 우리 배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화는 탈락한 게 아니라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국내 보도는 이 문장을 희망으로 읽었습니다. 관련 영상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계약서의 언어로 다시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물건이랍니다.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줍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계약이에요. 캐나다가 지금 손에 쥔 게 딱 그겁니다. 독일이 값을 올리거나 날짜를 미루는 사고가 났을 때 꺼내 쓸 배체 공급자. 그게 한화오션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건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 항목이 없어요. 캐나다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위약금 조항도 없습니다. 그냥 발표 자리에서 말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세상에 공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굴러가고 있다면 보험료는 어딘가에서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캐나다가 안 냈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내고 있는 걸까요? 이 티켓의 정체를 알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첫째, 독일이 약속한 날짜. 둘째, 그 날짜가 흔들릴 확률. 셋째, 그 확률을 기다리는 값. 그러려면 먼저 독일이 도대체 무슨 배로 2034년을 약속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캐나다 오타와의 방산 전시회 캔색. 독일 국방장관 피스토리우스가 직접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겨냥해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는 극장에 있는 게 아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경험과 기술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도산 안창호함 실무를 끌고 가 시연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7월 현재 실전 취역해 바다에서 굴러가고 있는 2일 ECD는 전 세계에 몇 척일까요? 0척입니다. 한 척도 없습니다. 초도함은 노르웨이 몫이에요. 2023년 9월 독일 킬에서 건조를 시작했고 인도 예정은 2029년입니다. 독일 해군이 받을 배는 2031년과 2034년이죠. 쉽게 말하면요. 아직 도면과 강판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날짜가 2번 당겨졌습니다. 5월 캔색에서 독일이 약속한 건 2036년까지 4척이었습니다. 7월 발표에선 첫 4척을 2034년까지로 바뀌었죠. 캐나다가 요구한 시한은 2035년이었습니다. 그보다도 한 해 앞선 날짜를 스스로 부른 겁니다. 12척 전량은 2042년 TKMS 부르크하르트 대표가 직접 밝힌 숫자예요. 첫 4척 이후엔 8년 동안 8척, 사실상 연 한 척꼴입니다. 그 날짜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이 예약해둔 생산 슬롯을 캐나다에 넘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줄 서 있던 자기 배의 순번을 빼서 캐나다 앞에 놓아준 거예요. 없던 공장이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럼 그 배를 만들 사람은 있을까요? 킬의 조선업 직군 실업률은 2.1%, 경제학에서 완전 고용으로 보는 선 아래입니다.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핵심 직군 하나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2020년 45일에서 2024년 127일로 늘었습니다. 킬 해양 인력의 35%는 55세 이상이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만 330건이 넘습니다. 비스마어 조선소 1,500명도 뽑았다가 아니라 2029년까지 뽑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못 만든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르크하르트 대표는 킬에 2억 5천만 유로를 들여 8배의 신규 건조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순수 건조 기간을 20% 넘게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못 박았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수주잔고 전량을 약속한 납기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요. 독일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스크 지적과 회사의 자신감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입니다. 그럼 심판은 뭐라고 할까요? 미국 스팀슨 센터는 이 사업의 최대 리스크로 기술력도 가격도 아닌 딱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실제로 배를 뽑아내는 건조 능력, 그리고 처음 만드는 배의 위험입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2000년 그리스는 같은 회사의 214형 첫 고객이었습니다. 목표는 2005년 인도였죠. 시운전에서 기술 결함이 나왔고 계약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결과는 약 5년 지연이었습니다. 도면과 배는 다릅니다. 극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 쪽이 정작 물에 띄워본 적 없는 배를 들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면 딱 통쾌하죠. 그런데 이 얘기의 진짜 문제는 독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습니다. 결렬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2순위니까 아직 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희망의 값을 계산해 봅시다. 2순위 예비 공급자로 남는다. 이 말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걸로 들으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캐나다 사양은 캐나다 사양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과 북극해 3대양을 동시에 띄어야 하는 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감당해야 하는 배고요. 그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갱신하려면 그 도면 앞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예비 공급자, 2순위. 우리는 이 말을 보험사쯤으로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 구도에서 보험사는 한화가 아닙니다. 한화가 보험 그 자체예요. 캐나다가 들어둔 보험이고 캐나다는 그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보험의 월 납입금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캐나다를 위해 대기시킨 설계 엔지니어 한 명은 필리핀에도 그리스에도 못 갑니다. 명세서를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사람입니다. 2027년 말까지 캐나다 도면에 묶이는 설계 인력이죠. 만기는 1년 반 뒤입니다. 두 번째 항목, 자리입니다. 배를 지을 자리, 건조 슬롯이라고 합니다. 결렬되면 즉시 뛰어들어야 하니 그 자리를 비워둬야 합니다. 비워두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자리에 다른 나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꽂아 넣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리는 하나뿐이니까요. 캐나다를 기다리는 자리는 그동안 아무 배도 짓지 않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항목, 시간입니다. 1년 반.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가 지금 협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태국 수상함, 그리고 필리핀과 콜롬비아와 칠레와 그리스의 잠수함, 중동 분함 수요, 그 줄에 넣을 수 있었던 1년 반입니다. 그 1년 반 동안 거제의 엔지니어 한 명은 캐나다 도면만 봅니다. 그럼 보험금은요? 보험은 사고가 나면 돈을 줍니다. 그게 보험이니까요. 그런데 이 보험은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독일과의 협상이 실제로 결렬돼도 한화에게 계약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카니 총리의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결렬되면 하나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주어를 보세요. 권리를 갖는 쪽은 한화가 아니라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의 내용은 계약이 아닙니다. 협상 개시입니다. 개시할지 말지조차 캐나다가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보험료는 한국이 내고 보험금을 줄지 말지는 캐나다가 쥐고 있는 계약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는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은 통장을 안 봤을 뿐입니다. 사람과 자리와 시간, 세 항목이 다 나갔는데 받는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른 물건의 명세서입니다. 물론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2027년 말 전까지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값입니다. 이 순위를 붙잡고 2027년을 기다릴까요? 지금 손 털고 다른 줄에 설까요? 판단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미 다른 줄에 서 있거든요. 그것도 발표 이틀 만에. 발표 이틀 뒤였습니다. 2026년 7월 7일 독일 TKMS가 캐나다 알고마 스틸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리 시헨 하원 의원이 중간에서 자리를 만들었고 알고마 대변인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받았고 논의를 기대한다고요. 보험사가 사고 접수를 받자마자 다른 정비소에 전화를 겁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 그 알고마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원래 한화의 카드였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한화오션은 알고마와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50억 원. 수 세인트마리에 강제 공장을 짓고 알고마 제품을 사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알고마는 그 약속이 절실했습니다. 미국이 철강에 50% 관세를 때리면서 대미 출하 비중이 45에서 55% 수준이던 것이 28%로 주저앉았거든요. 1분기 순손실만 캐나다 달러 1억 5,940만, 노동자 1,0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정부 대출 5억 캐나다 달러로 겨우 버티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흔히 말하는 500명 재고용은 확정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공장이 실현되면 최대 500명까지 다시 뽑을 수 있다고 한 전망치였어요. 그리고 탈락과 동시에 그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해밀턴 모호크 칼리지와 온타리오 심야들을 묶은 조선 훈련 사업도 종료됐습니다. 현지 방송 제목이 그대로였죠. All of it stops. 전부 멈춘다. 오해는 마십시오. 감정적 보복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업 선정을 전제로 짜인 조건부 약속이었고 전제가 무너지자 자동으로 꺼진 겁니다. 수 세인트마리 시장은 실망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관세가 알고마를 계속 때리는 지금 연방정부는 캐나다산 철강을 쓸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다른 기회에 전화를 건 쪽이 독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캐나다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온타리오 시비아드 대표 숀 파돌로는 훈련선을 자체 부담으로 계속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이미 6월에 온타리오 웰랜드에 발브루나에 특수강 70톤을 발주했어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용 비자성 강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젤란의 어뢰 공장,
콩스버그의 전투체계까지 독일 쪽 공급망은 벌써 짜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에게 이 순위 티켓은 한화를 위한 배려가 아니에요. 독일을 상대로 값을 깎을 때 꺼내 보일 카드입니다. 독일이 날짜를 미루거나 값을 올리면 한화가 있다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카드 값은 한국이 내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캐나다 도면 앞에 앉아있는 엔지니어 한 명. 그 사람의 1년 반이 캐나다가 독일과 값을 깎는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 2개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독일이 내건 65만, 한화가 내건 40만. 일자리 개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1년 일한 걸 일로 센 누적치예요. 65만을 16년으로 나누면 연 4만 명 수준입니다. 860억 달러라는 경제 효과도 대부분은 티밍 협정과 양해각서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사귀어 보자는 문서죠.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는 게 방산 매체 후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남았습니다. 잠수함 선체는 독일에서 만듭니다. 캐나다 안에서 잠수함을 완성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계약, 캐나다가 돈을 낼 수 있긴 한 걸까요? 그 나라 예산처가 이미 답을 적어놨습니다. 캐나다 의회 예산처, PBO의 추산이에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려면 해마다 1,590억 캐나다 달러가 듭니다. 지금처럼 2%만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요. 나라 살림 적자가 해마다 630억 캐나다 달러씩 더 쌓입니다. 나라빚 비율은 6.3%포인트 올라가고요. 캐나다는 2026년 3월에야 처음으로 나토 기준 2%를 맞췄습니다. 10달 동안 630억 캐나다 달러를 밀어넣고 겨우 찌그은 선이죠. 그런데 캐나다가 약속한 목표는 2035년까지 GDP의 5%입니다. 2025년 예산에는 5년간 818억 캐나다 달러 국방 투자가 적혔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얼마를 쓸지 연도별 내역이 없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바로 이 점을 짚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조차 내년 배분을 못 내놨거든요. 그 돈으로 F-35를 사고 리버급 구축함을 짓고 잠수함 12척까지 밀어넣어야 합니다. 동시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2027년 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계약은 돈줄조차 확인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불편한 얘기예요. 한국은 캐나다 이전에 이미 한 번 졌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2025년 11월 스웨덴 사부에 A26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9일 그디니아에서 새 첩 정식 계약이 체결됐어요. 미화로 약 48억 달러. 마지막 배는 2038년에 넘깁니다. 독일 TKMS도 떨어졌고 한화오션도 떨어졌습니다. 둘 다요. 캐나다 발표 다음 날 한화오션 주가는 23% 빠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5% 넘게 밀렸고요. 국내 언론은 한화오션의 방산 수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썼습니다. 2번 연속입니다. 유럽에서 한 번, 북미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캐나다는 다행히 피한 것이라는 위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속 패배를 정면으로 짚는 얘기를 여러분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다들 이 순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킬의 인력난을 조롱할 처지인가? 국내 조선협력사 시급은 18년째 2만 원 안팎입니다. 18년이에요. 그 사이 물가는 올랐고 숙련공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킬에서 사람을 못 구한다고 웃었는데 같은 병목이 거제에도 있는 겁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우리 집 지붕에서는 기와가 한 장씩 떨어지고 있어요. 보험료를 붓는 동안 우리 집 지붕은 누가 고칩니까? 거제의 그 엔지니어 한 명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캐나다 도면 앞에 앉아있는 1년 반 동안 필리핀 도면은 누가 그립니까? 콜롬비아는요? 칠레는요? 그리스는요? 엔지니어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단위예요. 이건 캐나다 한 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줄에 서는가의 문제죠. 그럼 이 보험 해지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답이 이미 바다 위에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올해 3월 25일 진해를 떠났습니다. 괌을 거치고 하와이를 거쳐 5월 23일 캐나다 에스콰이몰트 해군기지에 들어갔습니다. 항해거리 약 1만 4천 킬로미터. 한국 해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배는 도면이 아닙니다. 한화오션의 장보고산 배치일은 이미 우리 해군에서 취역해 굴러가고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물에 떠서 태평양을 건너온 배입니다. 캐나다 항구에 직접 들어가 저반까지 마쳤습니다. 우리는 극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한 쪽이 있고 태평양을 건너와 실물을 보여준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전에서 굴러가는 212CD는 전 세계에 한 척도 없습니다. 누가 극장에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롱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장면을 나란히 놓았을 뿐입니다. 다만 오해는 마십시오. 212CD가 실패작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1월 30일 오히려 두 척을 더 계약했습니다. 4척이던 게 6척이 됐어요. 독일도 재작년 12월에 4척을 추가 승인해서 6척입니다. 지연을 감수하면서도 그 배에 더 걸겠다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독일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줄에 설 이유가 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우리 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줄에는 뭐가 있느냐? 한화오션 특수선 사업부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밝힌 곳들입니다. 태국 수상함, 필리핀,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장수함, 중동 두남. 아직 계약서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계약서가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협의라면 우리를 예비카드로 세워둔 쪽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원하는 쪽 도면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 보험의 해지 환급금입니다. 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돌려받습니다. 캐나다 도면 앞에 묶여있던 그 엔지니어 한 명은 해지하는 순간 저 도면 앞으로 갑니다. 캐나다 하나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보험은 원래 사고가 안 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보험료만 나갑니다. 그런 보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월 6일 발표는 계약이 아니라 협상 개시였습니다. 최종 계약은 2027년 말이고 캐나다는 돈줄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남은 2순위 권리는 협상을 개시할 권리일 뿐입니다. 보험료는 한국이 내고 지급 결정권은 캐나다가 쥐고 있습니다. 셋째, 그 보험료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입니다. 지금 필리핀으로, 그리스로, 칠레로 갈 수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이 캐나다 도면 앞에 묶여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는 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계산이 끝난 결론입니다. 이 순위를 붙잡고 2027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손 털고 다른 줄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